자, 3번 지문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3번 볼게요. 갑은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을의 재산 관리로 선임된 자이다. 누가 관리네요? 갑이 관리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을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이제는 법정 대리죠. 근데 대리권도 없이 그죠.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묵건 대리가 된다 그죠. 허가 없이 하는 행위는 묵건 대리. 그다음 2번 갑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을의 부동산을 벽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후 허가도 가능하죠. 그죠? 매매는 유효하게 된다. 맞죠? 그죠? 3번 질문요. 부재자 을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체크할게요. 관리 행위는 자유죠. 그 중에 부재자 을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청구하는 행위, 이용행위죠. 그 다음에 부재자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보존행위죠. 이런 행위들은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 그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4번 지문이에요. 선임 결정이 뭐요? 취소되지 않는 한 체크하시고, 관리인 갑이 뭐요? 부재자 을의 사망을 알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선임 결정이 취소된 바 없다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죠. 있다. 그 다음 5번 또 떴습니다.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을의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뭐요? 갑이 을의 이익이 아니 뭐요? 자신의 채무 담보로서 을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본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어야 합니다. (4번) 질문 갑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요게 틀죠. 우리가 채권법에서 수임인은 유무상 불문하고 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하여 그죠. 이때 위임 자체는 우리 시험가관에서는 극히 중요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뭐요? 체계되는 계약에서 뭐요? 가장 기본적인 계약이라 했고, 따라서 뭐야?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다 위임의 속성이 다 녹아 있으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부재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죠. 그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것은 뭐야? 이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야?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범위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친권자밖에 없어요. 친권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혹시나 질문을 묻는다면, 근데 출제가 안 되겠죠. 항상 뭐야? 누구든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또 하나가 임치의 경우요. 무상 임치라면은 수치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인데 임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야? 주의 의무 정도는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만 우리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뭐야?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은 이 부분 중요 표시하시고, 재산 관리를 누가 선임했어요? 부재자가 선임했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관여치 않죠. 그죠? 그 자의 권한 범위도 누가 정해줍니까? 자기들이 그죠? 부재자 본인이 정해줍니다. 그때 이 자가 권한 범위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부재자의 생사가 뭐예요? 확인되면 연락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재자가 정한
관리는 뭐요? 부재자가 정해둔 권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최근에 각종 시험 속에 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법원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요거다 그죠? 보존 행위가 아니라 뭐야? 관리 행위까지만 그죠? 관리까지. 관리 행위는 보존 행위 플러스 뭐요? 이용 계량 행위까지 그죠? 근데 보존 행위는 무제한.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을 변치 않는 범위 내까지만. 4번 질문 갑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보세요. 매매 당시 유효 무효는 뭐야? 행위 당시죠. 즉 처분 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문제 있다 없다? 없죠. 그 이후에 허가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뭐요? 장래를 향해서만이니까 그 매매 효력은 뭐요? 그대로 유지된다고 죠. 틀렸습니다. 5번.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행위를 했으나 문제 있었어요?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이죠. 행위 당시에 법원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유효입니다. 그 처분 시점에 부재자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뭐요? 처분행위는 그대로 뭐요? 유효하다 그죠.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만 행위 당시에 있으면 좋겠죠. 그죠? 행위 당시에. 네. 틀렸습니다. 5번 질문으로 갑니다. 재산관리인이 어립니다. 본인이 갑이 되죠. 부재자 갑을 위하여 법원에 선된 재산관리 의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또 떴어요. 을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했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허가가 있었죠. 그래서 유효, 무효는 언제를 당시로? 행위 당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었다고 뭐요? 이미 한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을이 갑의 재산 매각에 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개별 팔립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죠. 허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매각치 않고 뭐요?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합니다. 매각보다는 담보가 그 범위가 좁죠, 그죠? 그때는 매각에 대해서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허가받은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데는 뭐예요? 다시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죠? 없다. 3번 질문으로 갑니다. 또 떴어요. 3번입니다. 세 번째요. 을이 갑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처분 방법은 법원에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처분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처분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갑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했다 그죠? 따라서 아무리 법으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갑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처분하는 행위는 갑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 다음 4번. 제일 많이 떴던 질문이죠.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허가는 뭐예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그죠? 먼저 처분 행위를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키포인트 요거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을 언제 소멸합니까? 선임 결정 취소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두 번째입니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갑의 사망을 알았더라도 뭐요? 이를 이유로 법으로부터 선임 결정이 뭐요? 취소된 바 없는 한 여전히 권한자죠.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뭐요? 그 권한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 그죠. 선임 결정 취소 전에 모든 권한 범위 내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6번으로 갑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아니한 때 재산의 관리 조치가 없고
재산이 방치되고 있다 그죠. 그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만 한다 그죠. 이때 이해관계인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만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친구, 이후, 친권자, 후견인 등은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으로 청구자 되지 못한다 그죠. 그다음 부재자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서 부재자에게 실종 선고를 해야 된다. 얼핏 읽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없어요. 부재자가 관리인을 뒀습니다. 근데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됐어요. 그럼 뭐예요? 1번 질문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죠. 관리인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재산 관리를 위해서 뭐예요? 이해가 있던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된다 그죠. 실종 선고는 언제 합니까?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자에게, 여기는 지금 재산 관리 명령 제도입니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3번 갑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 뭐야? 필요하면은 상당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조문입니다. 조문. 저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돌아오면 뭐요? 자신이 관리했던 재산을 본인에게 되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관리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손해배상 등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서 미리 뭐야? 필요하면은 상당 담보를 미리 제공하게 법원이 명할 수 있다. 그 다음 23조입니다.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했어요. 그때는 원칙 구간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A적으로 이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는 뭐예요? 개임할 수 있다. 그죠? 개임이 됐다면 새로 시작하는 거죠. 법에서 선된 재산관리인의 우리가 봤던 논리가 그대로 진행되고, 문제는 뭐예요? 유임을 했습니다. 유임을 했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이자의 신분이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만 하는 법정 대리로 신분이 바뀌었죠. 그죠? 그때 관리행위까지는 자유지만 처분행위 등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그 다음, 당연히 법원은 선임한 관리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자, 보기에도 뭐요?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그죠? 복잡한 것 같아요. 숫자도 엄청 많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은 항상 여러분들이 바로 맞닥뜨리면 뭐요? 바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뭐요? 빨리 풀 수 있는 지문 형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푸세요. 이런 문제를 잡고 있는 순간 뭐요? 1분 만에 절대로 해결 못하죠. 갑니다. 갑은 18년 3월 1일, 3월 5일이네요. 그죠? 비행기 추락이요. 자, 그러면 미리 문제에서 해결합니다. 이자는 특별 실종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있으면 이자는 뭐요? 언제 사망자로 간주가 돼요? 네. 1년이죠. 그죠? 그럼 19년 3월 5일 24시 그죠? 이때 사망자로 간주가 되죠. 그죠? 사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3월 5일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어요. 20년 3월 5일 실종 선고가 있었다. 갑에게는 처을이 있었다고 하죠. 다음 설명에도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갑은 18년 3월 5일에 사망으로 간주 틀죠. 그죠? 언제입니까? 19년 3월 5일이죠. 그죠? 19년 3월 5일 입사시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1년 4월 5일에 갑이 종래 주소지로 살아 돌아와서 우리 시험도 몇 번 떴어요. 실종 선고는
있으면 뭐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언제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죠? 따라서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법률 관계 안에서만. 따라서 뭐요? 살아 돌아온 이후의 생활관계. 다른 곳에서 생활관계는 뭐요? 상관없죠. 따라서 이자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그럼 걸어다니니까 뭐요? 실종 선고와 상관없이 매매 등 권리 의무 행위를 유하게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동산을 뭐요? 되게 임대했다 그죠? 유효죠. 유효입니다. 실종 선고 상관없죠. 임대한 경우 실종 선고를 취소치 아니하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틀리다 그죠? 임대차 계약은 뭐요? 실종 선고하고 상관없이 살아 돌아온 이후에 스스로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하고 무관하게 뭐요? 그대로 유효하다.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으로 갑니다. 19년 4월 5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 숫자가 중요합니다. 실종 선고가 언제 있었어요? 이때 있었죠. 그래서 선고 이후의 행위입니까? 선고 있기 전에 행위요? 선고 전에 행위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실종 선고가 되기 전에 뭐요? 선인을이 적에게 갑소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갑의 생활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도 그 양도에는 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요? 무효가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행위만 부호가 돼요? 실종 선고 이후부터. 이거 뭐요? 최소한 그 매매가 뭐요? 20년 3월 5일 이후부터 그죠? 실종 선고 취소가 있기 전에 매매가 있습니다. 또 실종 선고 이전 행위는 뭐예요? 아무리 선이라도 보호받지 못하죠.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디귿점은 주의하시고. 그래서 항상 숫자 문제가 뜨면 숫자를 딱 계산하셔야 돼요. 언제 행위냐? 자, 그 다음. 을이 누굽니까? 유일한 상속인이죠. 이자는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무조건 반환해야 되죠. 다만 반환 범위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아요.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해서 무에게, 자 보세요. 언제 매각했어요? 20년 4월 5일. 자, 20년 4월 5일은 언제요? 실종 선고 이후죠. 이후니까 뭐요? 선의로 한 행위는 부호가 되죠. 그죠? 4월 5일 이후에 매각한 후 갑이 살아들어서 실종소가 취소됐습니다. 그때 뭐요? 쌍방 모두가 선이죠. 그때는 무는 재산을 반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을은 무조건 반환이요. 상속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환인데 이제는 반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선자기 때문에 현존한 이익만 그죠? 그래서 반할 필요가 없다니까 틀죠. 현존한 이익 반환해야 됩니다. 대금이니까 뭐요? 원칙적으로 매매 대금을 반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소비하고 없는 경우는 뭐요? 그때는 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지문이요. 자, 천천히 볼게요. 다시 한번. 특별 실종, 비행기 추락이니까 뭐요? 언제 사망요? 실종 선고가 있다면 뭐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그죠? 그래서 1년 후에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네, 틀죠. 그죠? 추락 시점이 아니라. 그 다음, 언제 행인지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키포인트가 뭐요? 이 날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보니까 요거다. 그죠? 이자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한 이후의 법률관계, 다른 곳에서 법률관계는 뭐요? 살아있으면 확인되기 때문에 실종 선고하고 전 상관없죠. 그 행위는 뭐요? 그대로 유효죠.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 다음. 날짜요. 매매가 언제 있었죠? 19년도 4월 5일. 실종 선고도 있기 전 행위죠.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종전의 행위는 모두 소급해서 무효된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위는요? 실종 선고 이후부터 그 취소 전까지 선이라는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죠. 근데 이 행위는 뭐예요? 실종 선고도 있기 전에 행위이므로 보호받지 못하죠. 취소되면 무조건 뭐예요? 무효가 된다 그죠? 그다음. 그래서 유일한 상속인이 을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배에게 매도했는데 그 날짜가 보니까 뭐예요? 실종 선고 이후죠. 실종 선고 이후 취소 전의 행위인데 그죠? 쌍방 모두가 선의하면 무는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직접 실종 선고를 이유로 상속받은 을은 무조건 반환해야 된다. 선의자니까 뭐예요? 현존한 이익까지 그죠? 예, 들었습니다.
자, 조합은 여러분들 하시고 8번 문제로 갑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지 옳은 것은 이게 특별 실종인지 보통 실종 사건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사안이 특별 실종 사건입니까? 보통 실종 사건이요? 보통 실종이죠, 그죠? 그래서 5년이 경과해야 되죠. 5년이 경과. 자, 그 다음 2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실종을 선고하고자 합니까? 그 자리를 법적으로 뭐요? 사망자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미 사망자로 취급되는 자에게는 실종 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상 뭐요? 사망자로 기재된 자는 사망자로 추정되죠. 그 자에게 실종 선고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실종 선고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어디가 틀렸어요? 공법적이 틀렸다, 그죠? 실종 선고는 재산관계, 가족관계 범위 내에서만, 그죠? 따라서 사법적 법률 관계 한에서만, 그죠? 사법적 법률 관계 안에서만. 그래서 공법적 법률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 실종 선고 취소 사유는 생존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죠. 또는 실제 사망 시점과 실종 선고로 해서 사망으로 간주된 시점이 서로 다를 때. 또 하나가 뭐예요? 기산점 위에 생존 사실 등이 있으면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죠. 그때 기산점 위에 생존을 이유로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다시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다시 재차, 필요하면 뭐예요? 재차 절차를 밟을 수 있죠, 그죠? 밟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실종 선고를 직접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상속이죠. 상속인은 무조건 실종 선고로 인해서 상속받은 재산은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반환해야 되죠.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죠. 선의자는 현존한 이익까지. 악의자는 뭐예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죠? 틀렸습니다. 자, 9번 질문으로 갈게요. 갑이 실종자입니다.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돼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을이 유일한 상속인이네요. 이웃처럼 갑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자, 1번. 보통 실종 사건이죠. 그 실종 선고가 있으면 사망자로 간주가 됩니다. 언제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죠, 그죠? 최후의 소식이 있은 때가 아니죠. 그때부터 언제요? 5년이 경과한 때, 그죠?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자, 그 다음. 그래서 을이 상속받은 재산을 벽에 처분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때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뭐예요? 선고로 인한 효과는 소급해서 모여야 된다, 그죠? 다만 이와 같은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실종 선고 이후에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졌다면 실종 선고 취소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유효. 그래서 병에 소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으로 재산을 취득한 을은 무조건 반환인데 선의자는 뭐예요? 현존 이익까지만. 그래서 을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벽에 처분한 후 갑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쌍방 모두 뭐예요? 선이라면 그 재산 누구 겁니까? 병 소유죠. 병은 취득한 부동산을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죠? 다만 이 경우 을은 무조건 반환인데 선의자이기 때문에, 그죠? 현존하는 이익까지만. 자, 그 다음 3번. 갑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된 경우 그때 뭐요? 유일한 상속인은 을이다, 그죠? 을이 선의자라면 뭐요? 현존한 이익 범위 내에서 맞죠, 그죠? 이익 범위에서. 그 다음 4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뭐요? 종전의 선고라는 효과는 뭐요? 소급해서 무효, 맞죠, 그죠? 소급해서 무효입니다. 주의하시고 을피디금에는 틀립니다. 실종 선고가 잘못되어서 실종 선고 자체가 사후에 취소가 되면 선고라는 효과는 원칙 소급해서 모여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니 실종 선고 이후 취소 전에 선이라는 예외적으로 영향이 없다.
그 다음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뭐야? 그 효과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에 한해서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을 물었네요. 그죠? 답은 쉽게 1번이고 10번 질문으로 갑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또 떴죠. 그죠? 실종 선고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법적으로 간주를 할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이미 뭐요? 법적으로 사망자로 다뤄지는 자에게는 실종 선고할 수 없다. 그죠? 할 수 없다. 그 다음 실종 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자로 간주가 되므로 그 효과를 번복하려면 뭐요? 반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죠? 반드시 선고 자체를 취소를 해야 된다. 선고 자체를 취소한 바 없는 한 반정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자, 3번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은 선고로 인한 효과는 소고 무효가 된다. 언제? 다만 거래 안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실종 선고 이후 그 취소 전에 서리로 한 행위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뭐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4번 실종자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청구를 하려면 공시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치 뭐야? 실종 선고 취소의 경우는 공시최고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5번 우리 시험에 답이 됐어요. 다람직하지 않지만 외울게요. 실종자를 당사한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자에게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사망은 언제,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 언제입니까? 재판 시간이라 뭐요? 실종 기간 만료 시죠. 그래서 재판 시보다 뭐요? 사망 간주 시점이 앞당겨져서 판결 뭐요? 소제기 전으로 사망 간주 시점이 앞당겨졌더라도 뭐요? 판결 당시에는 아직까지 뭐요? 실종 선고 재판이 있기 전에 판결이죠. 판결이 있기 전에 뭐요? 판결은 살아있는 자를 대상으로 판결만 유효합니다. 근데 판결 당시에는 뭐요? 실종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죠. 근데 사후에 뭐요? 실종 선고 판결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뭐요? 법적으로 그 판결이 뭐요?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뭐요? 그 판결 내리는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종 선고 재판으로 이양이 뭐요? 그 판결이 무효로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요? 그 판결은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실종 선고가 언제 있었어요? 판결 이후에 그죠? 판결 후에 실종자를 상대방으로 한 판결 이후에. 따라서 판결 당시에는 뭐요? 실종 선고 재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된 경우 판결 당시에는 그자는 뭐요? 법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판결은 무효이다 유효다?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자, 또 숫자 지문이 떴습니다. 갑이 06년 6월 7일 출학입니다. 항상 읽으면서 바로 적어놓고 진행하셔야 돼요. 특별 실종이죠. 이장 언제 사망이요? 07년 6월 7일이다. 그죠? 6월 7일 사망. 간주 시점. 2010년 4월 10일. 10년 4월 10일 날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앞서 갔던 사령하고 똑같은 형태죠. 그 다음에 실종 선고 뭐요? 4월 12일 날 청구가 됐고 실종 선고 재판이 11년도 그죠? 11년도 2월 13일 2월 13일에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어요.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언제요? 실종 선고 재판 시간이라 뭐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죠. 그죠? 네, 들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질문 제일 많이 떴던 거죠. 그죠? 네, 답은 쉽게 떴어요.
갑에게 선순위 상속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뭐요?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정답은 2번이고 3번 질문입니다.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 효과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에 한해서만 그죠? 그래서 공법상의 법률 관계는 사망 간주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실종 선고는 사망 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정받는 그 효과가 번복될 수 없죠. 그래서 갑이 살아 돌아왔더라도 뭐요? 사망 간주 효과를 번복하려면 반드시 뭐요? 이를 이유로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만 한다. 그죠? 다만 살아 돌아온 이유는 뭐요? 실종 선고 취소하고 상관없이 뭐요? 그때부터 매매계약은 뭐요? 그때부터 하는 행위는 그대로 유효죠. 그죠? 생활의 법률 관계는 실종 선고 취소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전의 행위를 뭐요? 없애려면 뭐요? 실종 선고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다음 직접 원효 재산을 취득한 자 상속이죠. 무조건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 법에는 선인 경우는 현존이, 악인 경우 뭐요? 받은 이익에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죠. 그죠? 틀렸습니다. 12번 질문으로 갑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갑이 12년 4월 15일 침몰이죠. 그럼 똑같이 뭐요? 언제입니까? 13년 4월 15일이 사망자로 간주된다. 그죠? 그 다음에 갑의 배우자는 20년 1월경에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언제요? 20년 7월 5일자에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종 선고로 갑 소유의 엑스아파트는 을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을은 뭐요? 실종 선고 후입니다. 실종 선고 뭐요? 그 취소 전에 그 아파트는 뭐요? 벽에 매도했죠. 이 같은 매매 계약이 언제 이후에 있었어요? 실종 선고 이후에 그 취소 전에 벽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틀린 것은 거죠.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그죠? 즉 을과 병간의 엑스아파트 매매 계약은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뭐요? 쌍방 모두가 선의하면 유효죠. 그죠? 자, 질문 갑니다. 1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특별 실종 사건이니까. 그 다음 2번.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뭐요? 을 병간의 매매 계약이 실종 선고 이후 그 취소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쌍방 모두 선의하면 뭐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 그 다음 답은 쉽게 떴습니다. 특별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뭐요? 갑은 13년 4월 15일 날짜에 사망자가 간주되죠. 예, 틀렸습니다. 그건 4번.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배우자는 무조건 반환이죠. 근데 반환 범위가 을이 선의자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악의자라면요 받은 이익이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 다음 5번. 갑이 생한하여, 이제는 벌써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생한하여니까 뭐야? 그 계약은 뭐야? 유효하다 먹어야 되겠죠. 다른 곳에서의 생활관계, 생활 이후의 법률관계는 뭐야? 살아있으면 확인되기 때문에 유약의 매매계약 등은 뭐야? 실종선고 취소하고 상관없이 체결할 수 있다. 그죠? 있다. 13번 질문으로 갑니다.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 또는 검사입니다. 이때 이해관계는 뭐예요? 법률상의 이해관계인만을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실종선고는 사법적 법률관계 안에서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선거권 등 공법상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3번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된 경우 선고를 직접 어느 재산을 취득한 자는 뭐예요?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그죠? 예, 들었어요. 선의자는 현존이익까지만 악의자는 뭐예요? 받은 이가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 다음 4번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르다. 그죠? 취소 청구자는 누가 한 명이 더 추가돼요? 본인이 추가된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질문 두 번째요. 실종 선고 확정 전입니다. 확정 전은 뭐예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도 아직까지 뭐예요? 사망자로 간주가 안 되죠. 여전히 뭐예요?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그자에 대한 재판은 유효죠. 그죠? 유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14번 질문으로 갑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양을 떠났다. 재산에 대한 강구 조치가 마련된 법 없죠. 즉 재산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갑이 탄 비행기가 18년 4월 22일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추락이라는 단어 없죠. 추락이라는 단어 없어요. 주하세요. 특별실종 사건 아니요. 그 이후에 법원에 의해서 을이 갑의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다. 그죠? 을이 관리인이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18년 4월 22일자에 사망으로 간주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지문 어디에도 뭐요?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이 부분은 특별 실종 사건이 아닌 보통 실종 사건이죠. 예, 추락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재산 관리인 을이 건물의 관리 및 계량 행위고, 더 체크할게요. 관리 및 계량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죠.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 3번 질문.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처분을 했습니다. 체크하시고,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 받이죠.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있죠.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 행위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그죠? 그래서 법원의 처분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그 이후에 갑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뭐예요? 그 행위는 그대로 뭐예요? 유효죠. 유효. 자, 그 다음 4번. 을이 건물 처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봤죠. 법원의 허가가 있었지만 그 처분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 갑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각각 아무런 관계없는 뭐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가 되죠. 없다. 그 다음 5번. 만약 갑의 실종 선고로 해서 건물을 상속받은 선의의 병,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생해서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뭐예요? 병은 무조건 반환이 되죠. 그죠? 근데 선의자니까 뭐예요? 현존한 이익 범위 내에서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자연인 파트까지입니다. 자연인 파트까지. 그래서 자연인 파트에서 뭐예요? 총 2문제 내지는 3문제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그중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권리 능력의 취득 시기와 그래서 태아에 관한 논점.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 능력의 소멸 시기와서 사망 시점에 관한 인정 사망, 실종 선고, 동시 사망 추제에 관한 논점. 그 다음에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뭐예요? 이론적인 부분은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이뤘을 겁니다. 조문 문제로 뭐예요? 물으려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에 대한 조문 문제를 물을 거예요. 상대방 보호자는 반드시 뜬다. 그죠? 예. 그 다음 부지자 재산 관리 제도에서는
재산 관리일의 근한 범위와 근한 소멸 시기를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실종 선고는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실종 선고의 효력 범위, 그죠? 따라서 다른 곳에서 생활관계, 생활외 법률관계는 실종선고 취소하고 상관없이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항상 뭐예요? 생활외 법률관계, 다른 곳에서 법률관계하면 결론이 어떤 결론만 떠야 돼요? 그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단어만 떼야 됩니다. 예. 다른 질문은 있을 수 없어요. 예. 다른 질문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취소가 되었을 때, 그죠? 취소가 되면 종전의 선고료나 모든 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다만 시간적 한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가 뜬다면 뭐예요? 그 행위가 실종선고 뭐예요? 취소, 실종선고 이후에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항상 뭐예요? 그 날짜를 통해서 포섭을 해야 돼요. 따라서 실종선고 이후에 뭐예요?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죠. 따라서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선고 전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것들. 또 하나의 마지막 논점.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무조건 반환해야 되고, 그죠? 다만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연인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논점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권리 주체 중 법인 파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